네, 업종별로도 정말 내부를 들여다보면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세한 전략 대응 방안을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어떤 업종이 핫했을까요? 화면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시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가 삼성전자부터 출발할 거고요. 지주사, 중국 소비, 유통, 제약바이오 등등 폭염주까지도 이번 주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하락했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네요. 6만대로 올라오면서 어떨까요? 다음 랠리에 삼성전자가 어떤 그 대표 주자격으로 올라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사실 지금 코스피 3,100선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전혀 오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바닥권에서 올라왔지만 SK 하이닉스와 비교해 보면은 뭐 실적을 떠나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상징성에 비해서는 전혀 못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HBM 시장에서 도태가 된 것이고요. 하이닉스가 시총 200조를 넘어서면서 맹추격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해결책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HBM 기술력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따라가봤자 어차피 영원한 2등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세대 개발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기술 초격차를 회복하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보고요. 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삼성전자니까 이제 이 정도의 역량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곧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어요. 1분기에 이어서 어닝 쇼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6조 원 가량이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42% 가량 하락한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파운드리 부분이 이제 2조 원대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적자가 주된 이유이고요. HBM3E의 12단 엔비디아 이제 퀄 테스트조차 못했기 때문에 이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세대 그러니까 6세대 HBM인 HBM4에서는 경쟁력을 좀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시장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가 상승이 이에 대한 선반영이라는 의견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아직 선반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덜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 기업 감세안 통과가 됐고 새 정부의 정책 등 반도체에 관한 지원법은 전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반등과 함께 나온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하반기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는 주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화 대표께서는 반도체 쪽 전망 전략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움직임이 소부장 쪽도 함께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 과거랑 많이 달라진 점들이 뭐냐면, 이제 사실 그 지금 반도체 대장주가 삼성전자가 아니고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하이닉스인 이유가 이제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사실 이제 하이닉스가인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 효과를 받지 못하는 이 삼성전자가 이제 뒤처진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제 삼성전자가 보통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이 소부장 종목군들이 모두 다 신고가가 나오는 이제 그런 장세가 나타나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화려하게 신고가가 나오는 이런 장세를 사실 이제 근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사실 PR이라 그래서 이 이익 지표를 가지고 주가를 좀 판단했지만, 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시대에서는 이 자산 가치인 PBR을 놓고 보거나 아니면 급격한 호재가 있는 개별 종목으로 급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은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실망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자산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리밸런싱 효과가 극대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 매출량이 사실 이제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제 이 브로드컴에 이제 HBM3 12단을 공급을 하면서 그 매출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갑자기 이제 좀 좋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시리즈를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디램이 있고, 이제 디램 중에는 사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특히나 이제 자사가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또 매출량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온 디바이스 또 이제 HBM3 이 소부장 종목에 대해서 좀 압축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래에 이제 제가 기술적 지표라든가 아니면 그 기술적 지표로 거래량이 이제 급격하게 급등이 나타나거나 이제 이런 상태를 보니까 네. 이제 미래반도체나 유진테크, 그리고 FST, 그리고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정도의 이 소부장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련주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주사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화제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이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이 오른 만큼 지금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백진수 대표님, 네. 지주사 관련주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는 게 맞을까요? 네, 이제는 지주사를 좀 골라서 사야 되겠죠. 아무래도 올라갈 것들은 다 올라갔으니까 두 가지를 좀 포인트로 잡고 가면 되겠다. 두 가지요. 네, 일단은 자회사들이 다 상장돼 있는 지주사는 거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장이 알짜자 회사들은 상장 안 하고 갖고 있는 회사일수록 주주 입장에서는 더 먹을 게 많다. 이렇게 볼 그래요?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이거 어차피 저 PBR 기업 중에서도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당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을 제가 이제 하나 찾은 게 DLENC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이 DLENC가 지금 현재 시총은 2조 정도가 되는데 순자산 가치가 13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현금이 1조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자회사까지 다 연결하면은 현금이 2조를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만큼의 현금을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부채 비율은 94%밖에 안 되고 PER이 5배, PBR이 0.4배다. 근데 거기에다가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보다 한 8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니까 네. 실적까지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 엑스에너지 지분 투자를 한 상태로 이제 SMR 건설 수혜로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도 담고 있지만 일단 자산 가치가 또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까지는 배당을 코딱지밖에 안 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당이 좀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노리고 보면 이 종목이 주가도 많이 안 올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주사 관련주 해서 관심주까지 주셨고요. 김호영 대표께서는 어떠세요? 일단 이쪽으로는 당분간은 물량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또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언제나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발표가 되는 순간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하셔야 되겠는데 네. 이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대선 레이스 때부터 강력하게 언급이 된 만큼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주사 주가 역시 많이 오르기도 한 만큼 이제 차익 실현도 당연한데 전일에 이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일단 당분간 차익 실현 물량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옥석가리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뭉쳐져서 정말 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지주사들 또는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주요 골자가 지주사 재평가인데요. 그동안은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해서 지주사의 할인율이 좀 적용이 됐고 네. 이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고 지주사 재평가와 함께 밸류에이션이 회복이 된다면 저는 사실 이 지주사들이 대기업이 갖고 있는 대기업들로 분류되는 지주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수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와 함께 지주사 쪽 봤고요. 세 번째로 갈 쪽은 중국 소비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지금 무기한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 상태죠. 자, 그렇다면 이게 관련 섹터에는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킬 건가 수혜 가능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완 대표님, 예. 화장품이나 몇 가지 소비 섹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정부의 이제 중국 정책의 핵심은 이 내수 살리기와 이 미국의 관세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마이너 요인을 적극적으로 좀 만회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중국을 통해서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때보다 이 중국 관광객의 이익이 굉장히 좀 소중할 텐데요. 이 중국의 이 무비자 이 중국인 입국 정책으로 이 중국 관광객이 추가적으로 좀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여행 시 이제 피부 미용 시술과 그리고 성형 의료 시술에 등 각종 이런 쪽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그 많은 돈들을 좀 지불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보다 출시가 빠른 이 화장품에 대한 신제품을 이제 국내 와서 많이 또 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용기기, 보톡스, 화장품주를 좀 압축해서 대표주로 좀 편입을 해봤고요. 이 파마리서치의 이 니쥬란을 중국인들이 좀 가장 선호하는 시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실 파마리서치가 굉장히 좀 비싸지만 앞으로도 사실 대장주로서 계속적으로 파마리서치를 좀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홈케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가시고 계시고 또 이제 선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1등 기업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APR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APR과 파마리서치의 시가총액이 한 두 종목 다 한 5조 2천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두 종목 다 시가총액 금액으로 글로벌 탑10으로 본다면 한 10조 원 이상까지는 무난하다라고 보여지니까 계속적으로 두 종목만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 관련된 전략 세워보고 있습니다. 자, 강동현 대표께서는 여러 섹터 가운데
어떤 쪽으로 좀 압축해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실까요? 일단 상반기에 먼저 재료들이 나왔었던 뭐 한알령 해제라든지 이런 재료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좀 제법 나온 업종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셨던 화장품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패션도 역시 양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중국 이슈가 나올 때 실적보다는 좀 테마성으로 해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코리아나 같은 종목들이 이제 먼저 움직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실적 성장과 함께 좀 방향성이 이제 우상향으로 잡혀 있는 그냥 좀 건실한 회사 중심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메스라든지 한국 콜마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심 가져보는 게 좋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여기에서는 뭐 코스닥 3인방이라고 볼 수 있죠.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동방메디컬이 이제 중국의 그 피부 미용 유통 1위 기업하고 이제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동방메디컬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중국 수혜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최근 중국 매출이 좀 미미한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중국 시장에서 좀 본격화될 때 이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패션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이 좀 괜찮죠. 그런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감성 코퍼레이션, 그리티, FNF 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면은 뭐 하반기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통주는 정책 모멘텀의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런 또 내용이 있죠. 자, 백지수 대표님, 네. 관련 종목에서 뭐 이슈 살펴볼 종목 있으면 짧게 좀 하나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뭐 지역 카페 이야기니까 지역 카페 관련주 코나이라고 이제 아무래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종목일 코나이,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테마주인데요. 근데 이게 테마가 아니라 실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코로나 때 우리가 지역 카페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1조 정도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코나의 매출액이 95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지원금의 한 10% 정도가 매출로 나오고요. 그 영업이익률은 12%에서 20%까지 영업이익이 나오더라. 예, 이거를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역 화폐 13조 발행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 체크카드로 받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역 화폐로 받으면은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제 지역에서 사용할 때 추가 할인이 1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마도 가장 많이 들어오지 않겠냐. 그러면 한 50% 정도로 했을 때 지역 화폐 발행이 7조에서 8조다라고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그러면 매출액이 6천억이나 7천억대 매출액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00억에서 한 1,200억 사이 요 사이에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 정도의 실적 성장이면은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나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이 종목을 나와서 이제 업황 전체적으로 강동현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냐. 뭐 여러 가지 내수 부양 의지를 정부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유통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중장기적인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그러세요? 이유를 몇 가지 들게 되면 일단 뭐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이 고환율, 이 삼고 현상이라고 하죠. 이 소비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 두 번째는 곧 2분기 실적 발표일입니다.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2분기 때 좀 다소 부족한데 이런 부분이 당장 주가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정부의 내수 부양 의지나 소비 쿠폰으로 인해 가지고 뭐 주가 반영은 어느 정도 좀 관련 종목들은 특히 유통 종목들,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시장 트렌드와 좀 다소 거리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유통 쪽이 지금. 네, 그렇죠. 이제 현재 시장 강세 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협력 업종, 그러니까 뭐 원전이라든지 SMR, 조선 이런 쪽이 이제 주가 강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시장에 성장 기대감이 있는 업종군들. AI라든지 로봇, 그러니까 미래 성장 기대감이 있는 업종군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모든 수급이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 주가 강세 때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시장 전반적으로 그 외의 업종군들은 수급 쏠림 때문에 약간 소외받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다시 정상화되고 신고가를 뭐 3,300포인트, 4,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할 때 이 유통업종이 과연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고요. 네네. 그리고 다른 업종에 많이 수급이 쏠려버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도세가 조금 나올 수도 있겠죠. 조심할 필요도 네,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 입장을 한번 두루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제약바이오. 이제 궁금하신 포인트는 3,000p 이상의 행렬에서 제약바이오는 좀 소외됐다는 점.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부분이겠죠. 자, 김동아 대표님. 예. 앞으로는 달라질까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그 동안은 이제 보면 우리가 성장주다, 이 성장 가치, 이익 가치 이런 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제 사실 익숙해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실 이런 성장 가치나 이익 가치가 아니고 자산 가치로 사실 주가가 이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따져지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렇게 소외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하나 예를 들면 셀트리온 제약의 시가총액이 한 2조 5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언뜻 들었을 때 이게 비싼 기업이야, 싼 기업이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었던 이 풍산홀딩스를 예를 들면 다 아시죠? 풍산이라는 기업을요. 근데 시가총액을 보면 7천억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이 2조 5천억인데 어떻게 풍산홀딩스가 7천억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좀 못 간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1조 원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알테오젠보다도 큰 기업들의 시가총액 보면 뭐 1조 원도 안 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밸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3천 시대에서 보면은 약달러 수혜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니가캠 바이오나 클레이시스, 파마 리서치, 그다음에 HLB, 팩트론, ABL 바이오 오늘 좀 많이 빠졌지만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은 고평가의 이 바이오 주식이 좀 싫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좀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외됐던 쪽에 대한 어떤 재부각 가능성 등 전문가들이 또 보는 시각이 저마다 또 다릅니다. 더 자세한 전략들은 필살기 카카오 채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내용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폭염 관련주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덥고 습하고 정말 이런 게 어디까지 며칠째 계속될 것인가 궁금해지기까지 하는데 김호영 대표님 어떨까요? 이제는 뭐 이제 이런 기후가 계속된다면 좀 장기적으로 관련주들을 투자해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이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많이 덥지만 그래도 여름은 곧 끝납니다. 곧 끝날까요? 네. 가장 핫한 종목은 뭐 어떻게 보면 파세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파세코. 몇 년 전부터 급속도로 성장한 이제 창문형 에어컨 업체입니다. 원룸 등 좁은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데 좋은 이 에어컨인데 여름철 폭염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상승하는 계절성 테마입니다. 뭐 아무리 덥다라고 하더라도 여름이 끝날 테지만 지금 당장 더운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량이 뭐 급속도로 증가한다 이런 기대감인데 신일전자, 위닉스 등이 대표적인 폭염 수혜주입니다. 그렇지만 계절성 테마주는요 그 시기에 반짝하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계절은 순환하기 때문에 여름이 끝나가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더위가 정점에 이르르고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요 거의 하락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점진적인 실적 성장이 아니라 반짝 성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 역시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적으로 누적 판매량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지금 대기업에게 점유율도 빼앗기고 있고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면밀히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테마적 성격으로도 폭염 관련주에 관심 가지고 계셨거나 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주신 말씀 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에 대한 분석 두루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 내용으로 활용하시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채널에서 추가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